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서울을 메가시티, 그러니까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부 강희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이게 해외 사례만 봐도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1년 북서쪽 자치단체 10곳이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란 메가시티를 구성했는데요. 1980년대부터 수십 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연합기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당대표가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취재해보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몰랐다고 하고 또 서울시와도 사전 조율이 없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길게는 이 수십 년간 걸릴 수도 있는 이 국가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꺼내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김포인가요? 경기권에 다른 도시들도 많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는 김포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김포의 인구 대비 서울 통근자 비율은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번째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출근자의 비율이 더 높은 광명시, 광명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남시도 이 서울에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또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해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내용이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김포시를 비롯해서 서울에 근접한 도시들을 모두 서울에 편입시킨다면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격차를 심화시키고 또 서울에 편입된 일부 도시의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는 등의 이런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공언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총선용으로 띄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에 현실화되기 어려운 만큼 결국에는 이 총선용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수도권 위기론이 커지면서 내놓은 승부수란 건데요.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이 총선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왜 그렇죠? 뭐 셈법이 그런가요? 네, 우선 이 편입 대상 지역과는 달리 서울 시민들의 경우에는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비수도권 지역에선 역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